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국가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업무 범위가 확장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쓰이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보조금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 외의 용어들도 정의해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중앙관서회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회장을 말한다. 보조금 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모두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가리키지만 그들이 보조금을 받는 방식과 그로 인한 사업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으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면 이 보조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기관이 보조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로부터 그 보조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재교부받을 때도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이 국가로부터 과학기술 연구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대학이 그 보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별도의 연구팀에게 연구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그 연구팀이 간접 보조사업자가 됩니다. 이때 연구팀이 받은 자금의 사용 목적은 처음에 국가가 대학에게 보조금을 주었던 목적, 즉 과학기술 연구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용도에만 사용해야만 하며 이는 보조금법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실제로는 보조금법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자신들이 받은 보조금에 대한 사용 내역과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은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과적인 사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26조의 11항,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 1항,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 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지출 내역. 3. 정산보고서. 4.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 검증보고서.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7.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8. 중요재산 현황. 여기에서 4번 항목과 6번 항목이 공인회계사가 공익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4번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회사에서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검증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정산보고서의 내용과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며 공익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6번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감사보고서에 제출 의무가 있는 특정 사업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만 공시합니다.
요약하면 4번 항목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정산 보고서를 검증하여 공익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며 6번 항목에서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수행하여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보조금의 효과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2023년 6월 20일에 시행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증보고서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감사보고서는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공인회계사가 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만 하며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은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기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돌봄교사 숫자 농기계 수리실적 조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572건, 농산물 포장재 단가 부풀려 보조금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 보조금 부정수급 20대 전 스타트업 대표 징역 4년, 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 보조금 739억 원 환수, 모 구의원 보조금 부정수급 권익위 환수 통보, 비대면 사업 보조금 19억 상당 빼돌린 업체 운영자 2명 구속 송치. 이러한 기사들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아무 포털 사이트에 보조금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사들입니다. 물론 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부라고 하기에는 기사의 빈도가 높기는 하죠. 국민들이 이런 기사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국가 보조금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돈을 빼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도 알고 있던 위의 사실은 당연히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단체의 보조금과 기부금 부적절 사용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정과제 비서관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금액과 지원 단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 약 3조 5천억 원이었던 보조금 총액은 2022년에는 약 5조 4천억 원으로 2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지원단체 수는 2016년 2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7,215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감사는 최근 3년간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6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된 1만 2천여 개의 민간단체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발견되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 314억 원이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예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314억 원에 대한 부정과 비리는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의 예시들을 살펴볼 건데요. 내가 피땀 흘려 낸 세금이 마땅히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고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의 횡령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이는 예시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시청해주세요. 예를 들어 횡령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A협회의 사무총장이 출장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인 해외 여행비로 도용하여 1,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제작하지 않은 기념품을 주문하고 제작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2천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어떤 비영리 민간단체는 2017년부터 5년간 군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책 읽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로부터 146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지인들을 가짜 강사로 임명하여 강사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10억 5천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횡령된 보조금은 이 단체의 임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또한 사업비, 손녀의 말 구입비, 유학비 등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일자리 사업에서는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각종 증빙사진이나 서류 조작 사건들이 다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사업에는 부정과 비리,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들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나 조작된 증빙자료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314억 원이 낭비되었으며 실제로 부정수급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자 국고보조금 관련한 제도가 강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1차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재위탁받은 최종 보조사업자들까지 전부 등록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종이 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관리하는 지자체 보조금은 연말까지 지자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증을 강화합니다. 검증보고서는 현행 기준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회계감사 대상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외부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보조금 3억 원 이상 사업이 9천여 개, 1억 원 이상 사업은 4만 400여 개였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공인회계사가 보조금을 검증할 대상이 4배만큼 증가하여 업무 영역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뜻입니다. 외부 검증 대상의 확대로 인해 보조금 총액이 크지 않아 국가에서 제대로 감시되지 않던 업체들도 더욱 꼼꼼히 점검받게 되어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단을 설치하여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또한 국민신고를 통한 감시도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비리 신고 창구는 정부24 사이트 등을 통해 확대되며 공익가치가 높은 제보에는 파격적인 보상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강화하여 포상금 제도가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감사관실에는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에 더해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도 수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보조금의 30%를 삭감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목적은 전반적인 보조금 구조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2023년 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국수본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공무원의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정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제도는 효익과 비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검증 대상과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 대상 확대로 인한 투명성 증가가 그 비용을 상쇄하고 초과하여 사회 전체적인 효익을 더욱 크게 증가시킨다면 이는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 공인회계사들에게는 더 큰 책임과 역할이 부여되었으며 그들의 기여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